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4 지방자치행정론 제8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볼게요. 제8장의 주제는 주민에 대한 겁니다. 국민 헌법에는 국민 주권주의가 있듯이 지방자치에도 주민 주권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과 각종 소송법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민은 누구이며 어떤 권한을 가졌는가? 주민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의 정의를 저는 좀 더 넓게 봐서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주민등록만 가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중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으면 해도 저희 가족들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중에 주중에는 대전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서울에서 생활한단 말이죠. 그러면 두 군데서 함께 생활하는데 주민등록을 한 군데만 두기 때문에 저는 대전 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두 군데 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많은 세종시에 와 있는 사람들도 거주지하고 취업지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상 교통이 발달한 상황 속에서는 두 군데 이상을 좀 사실상 주민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중 주민등록을 갖도록 해주는 것,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시골하고 생각해보면 이도 오촌, 이틀은 도시에서 살고, 5일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5도 이촌,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에는 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두 군데 주민등록을 두 개 하고, 투표권도 두 군데 두면 0.5표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세금도 0.5로 계산해서 나눠주게 하게 되면 지금 요즘 논의되고 있는 지방 소멸의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한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주민은 자기가 세금을 내고 있는 자기가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의 권리로서는 간접민주제 상황에서는 선거권,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민주제의 상황 속에서는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또 주민이 소송하고 주민이 소환하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총회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마련된다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직접 어,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또 우리나라 투표법에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주민투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투표 직접 민주주의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탐 시간에 배우다 보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국민 투표, 국민 발한, 국민 소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민이 직접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주민 투표, 국민 투표라고 불러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인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정한 법이죠. 조례로 정한 이거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법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그러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주의 사안, 재판권은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이 입법부나 행정부가
재판 중인 걸 가지고 다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하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국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사무에 관한 거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회계, 지방세, 세입 관련된 사항도 일반적인 다른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결정 이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 회계, 세, 지방세, 세입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또한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무원 보수 관련 사항도 사실상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이걸 주민투표에 붙이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중앙정부, 국가의 통제가 있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을 말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죠. 자치단체의 폐지가 아니라 폐지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폐지, 분합, 구역 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를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또 단체 장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지방 주민의 대표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가 다 마쳐진 다음에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일을 정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청주시 청원군 합쳐지는 것도 주민투표를 했죠. 또 방사선 폐기물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투표는 상당히 중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민이 직접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투표해보죠. 예를 들면 댐을 건설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댐을 새롭게 건설한다. 이거는 환경부가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투표에 붙여보는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투표의 실시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주민 투표를 하자고 청구하는 권한은 주민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지방의회가 할 수도 있고 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중앙정부가 하는 거는 단체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유권자를 말해요. 그 지역의 유권자 20분의 1 이상, 그래서 5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서명을 하는 거죠. 연결해서 서명을 하죠. 이 서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합시다. 그러면 주민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단체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투표 청구권자, 즉 유권자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총수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의 제적의원 2분의 1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가지고 국회,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 검증을 받게 돼 있는데 단체장이 이것을 주민투표하겠습니다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지방의회에서 제적의원 2분의 1 출석에 출석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뭐 여러 가지 중에 고르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찬성 반대 이것만 물어보게 돼 있다는 게 주민투표의 특징이다. 주민투표의 결과 확정,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뭐 대전시에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100만 명의 3분의 1. 그러면은 33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투표에 3분의 1 참여가 안 되면 아예 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무효표 빼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이 맞냐, 반대가 맞냐,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과반 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투표수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찬성 반대 없어요. 나가리예요. 아예 없었던 일로 되는 것입니다. 공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을 결과를 단체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에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이 못하도록 주민 전체가 나서서 결정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투표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민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은 제주도의 경우에는 어, 행정구조 개편, 그리고 청주 청원 통합,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무상급식, 응? 무상급식도 서울에서 이게 있어가지고 오세훈이 떨어졌잖아요. 다양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있었는데 청원 청주는 두 번의 실시해서 두 번째에는 찬성이 많아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하지만 전주, 완주는 아직도 반대가 많아서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구 군 공항 이전이라든가 다양한 뭐 천안의 경우에서 일봉산 도시 공원 개발 이런 것들은 아예 투표율이 3분의 1 넘지 않으면 미개표 까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민의 감사 청구, 그리고 이 감사 청구에 이루어지는 주민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의 감사 청구라 하면 법령 위반,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되는 단체장의 사무처리, 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대전시장이 뭔가 좀 그냥 대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걸 했어요. 법령 위반이라 공익에 현저히죠. 그러면 2년 이내에 대전광역시 같으면 500명 이상, 5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주민의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0만 이상, 천안 같으면 300명, 시군, 구, 대덕구 같으면 200명 이내에 주민의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상위의 광역자치단체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청구가 제외되는 경우, 감사 청구에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수사나 재판에 이걸 사법부에 이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경우 또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감사 청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감사가 종료되어야 하고 미리 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대표자가 있잖아요.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해서 그러니까 음, 주민들은 감사를 원하는데 그거를 뭉개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냥 대전시 같으면 500명 이상 서명해가지고 이거 대전시장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감사해 주시오 하고 행정안전부 관련된 일이면 행정안전부에 보내고 국토부에 관련된 일이면 국토부 장관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감사 청구의 유형을 보면은 대부분 단체장보다는 지방의회에 대한 청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간다든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을 했다든가 부상 부패, 예산 낭비 이런 용역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 감사 청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인 걸 보면은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명부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청구 결과 시정 조치 이거는 이렇게 바꿔라.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그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감사 결과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주민이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한 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청구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또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주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주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우리나라에 주민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이제 요건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까지 왔죠. 주민소송. 그래서, 뭐, 2013년에 경전철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이런 것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이 이긴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감사 청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소송을 해봄으로 인해서 주민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싹 트는 계기로서 주민소송제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 소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환이라고 하는 의미는 recall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자리에 임명된 사람을 너 이제 그만해 하고 끌어내리는 걸 소환이라고. 대전시장 너 우리 대전 시민들이 너 시장하라고 임명해 줬는데 이제 그만해 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어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아주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 주민 소환이란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말하는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뭔가 잘못한 게, 큰 잘못한 게 있어요.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일을 했어요. 그때 주민들이 너 이제 그만해 하고 끌어내리는 제도가 주민 소환이다. 그래서 이 주민 소환을 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민 소환권자, 즉 유권자의 10%, 특별 광역시 도지사, 광역자치단체는 10%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5%, 유권자의 15%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주민 소환권자의 얼마예요? 20% 지방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소환됐다가 나가리 된 경우 있잖아요. 무효가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소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 소환하면 주민 소환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고 투표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 투표와 마찬가지로 주민 소환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고 나가리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투표수의 2분의 1 찬성이 있어야 돼요. 찬성표가 과반이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민 소환을 실시했는데, 너는 이제 너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주민 소환의 찬성 의견이 2분의 1 나왔다. 그러면 공표된 시점부터 시장 그만두는 거예요. 지방의원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주민 소환이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이루어졌던 주민 소환 현황을 보면은 예를 들면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에 여기는 이제 어, 시장, 시의원까지 개별 시의원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 소환이 이루어졌는데 화장장 건립 또 추진하지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시장에 대해서는 뭐 투표율을 이렇게 보면 투표율이 아예 33.3%안 됐잖아요. 이거 미개표. 33.3% 넘어섰는데 이 사람 시의원 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 의견이 90%니까 이 사람은 잘린 거죠. 여기도 83%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것들은 보세요. 투표율 자체가 33.3%를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개표로 끝나는 것이죠.
뭐 구청장, 광주, 광산에 여기는 진행 결과 청구 철회한 경우도 있고 여기도 철회가 많습니다. 실제 투표까지 간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명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중간에 철회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진행된 거를 그 이후로는 그만하겠다 하는 게 철회거든요. 이렇게 철회, 제 이름이 철회인데 이런 법률 용어로서 이렇게 나가리 된 거죠, 다. 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 이거는 다 행정소송법이라고 불러요. 행정에 관련된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그러한 어,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이런 절차를 공무원으로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민의 권한으로서 마지막 생각할 수 있어요. 조례 제정은 누가 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데 지방의원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때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제정은 못하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광역시의 경우에는 이제 광역자치단체나 50만 이상 경우에는 1% 이상 70분의 1 사람이 서명해서 할 수 있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50분의 1, 50분의 1이면 2%죠. 20분의 1이면 5%고 그래서 이렇게 연서로 할 수 있고 단체장에게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단체장이 이 조례에 대해서 합당합니다. 그러면 이걸 지방의회에 다시 이제 조례에 대한 제안을 하죠. 그래서 결국 지방의회가 땅땅땅 두드려서 조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청구 불가 사항에는 법령 위반이나 지방세,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안 되고요.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하면 단체장은 5일 이내에 공표를 하고 60일 이내에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의회가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투표를 해야 되겠죠.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2분의 1 참석에 2분의 1 찬성이 되면 의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청구인 주민 대표죠. 주민 대표자의 참석을 보장하고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접민주제, 즉 지방의회하고 시장이 알아서 다 맡겨놨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조례 청구 업무의 절차 등은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이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다양하게 2019년부터 10년부터 이러한 주민조례 제정과 개표 청구가 있었는데 뭐 원안 의결된 게 한 40개 되니까 그래도 상당히 주민이 조례 제정 청구한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40개 원안 의결이 됐고 수정 의결된 것도 81개 그렇죠? 나머지 부결된 거 34개 각하다고 하는 거는 각하라고 하는 요건이 부족해서 아예 청구는 했지만 의미 없다고 아예 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각하라고 하고 좀 따져봐서 의결을 하는 거는 이걸 이제 본안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 의결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000년부터 쭉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이게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총회를 한다든가 주민자치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총회라 하면 현행법상 자치권이 없는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 주민 관련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바텀업, 상향식 민주주의, 그라스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민총회 누가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나요? 지방의회는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성이 있고 권한이 있지만 도대체 몇 명이 참여해야 총이냐? 강제력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도
그 읍면동사무소 가면은 이런 게 구성돼 있어요. 현행법상 자치권이 없는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나 이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권한과 강제력이 얼마큼 있느냐는 조례에 따라서 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행정단위 읍면동의 일정한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주민자치, 즉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주민총회와 함께 주민자치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고 또 주민자치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자치를 하려면 사실상 그곳에서 돈도 마련해야 되는데 재정 자립이 안 된 상황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상의 권한으로 좀 구체적으로 늘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치가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죠. 조례에 따라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경우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자치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법적인 동장이 받아들여서 동의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람직한 자치의 방법이지만 좀 더 이제 법적인 권한과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8장은 지방자치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집행부와 지방의회 이거는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적 민주제를 배웠다면 제8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 주민 투표, 주민 소환, 또 주민의 감사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